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지셨군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관리해봐요. 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과 심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블루베리가 어르신들을 더 젊고 활기차게 해준다는 말이요. 마치 몸에 좋은 약처럼 건강을 선물하는 과일이라고들 하죠. 텔레비전 광고나 주변 분들을 통해서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거예요. 자녀분들이 마음 써서 챙겨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기 시작해요. 아침에 우유와 함께 부드러운 스무디로 만들거나 요거트에 섞어서 드시곤 하죠. 이 정도면 건강하게 잘 챙기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요. 하지만 제가 30해 넘게 의사로 지내오면서 블루베리를 드시는 방법이 올바르지 않아 병원을 찾으신 분들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혹시 50살 이후의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신다면 지금 잠시 딱 2초만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그리고 영상 아래에 숫자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소중한 정보랍니다. 제가 새로운 건강 영상을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날들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유용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제 이름은 유호진입니다. 30해가 넘는 시간 동안 환자분들을 돌봐온 전문의이고 현재는 대학병원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중장년 그리고 어르신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전라도에서 은퇴 후 여유를 즐기시는 68살 김민준 어르신도 계셨고요. 서울에 홀로 지내시는 74살 이서윤 어르신도 기억납니다. 이분들께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건강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점입니다. 짜게 드시지 않고 술, 담배도 멀리 하셨죠. 매일 운동도 빼놓지 않으셨어요. 아침마다 블루베리를 우유에 갈아 드시고 때로는 바나나나 꿀을 넣기도 하셨죠.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담배도 술도 안 하고 매일 블루베리도 챙겨 먹는데 말입니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고 혈압은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까요? 저는 김민준 어르신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분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제가 꼬박 3해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블루베리 스무디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이었어요. 어르신께서 갑작스러운 고혈압과 전해질 이상으로 응급실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가족분들은 무척 당황하셨어요. 몸에 좋은 것만 드셨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식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원인은 바로 매일 아침 드시던 그 블루베리 스무디였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드물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죠. 좋은 영양분이라 생각하지만 때로는 몸에 부담을 주는 일이 될 수 있어요. 50살이 지나면 우리 몸은 이전과 달라져요. 특히 신장의 기능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더뎌지고 영양분 흡수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음식 궁합을 잘 맞추지 않으면 신장이 평소보다 2배 더 힘들어할 수 있어요. 대부분 자신은 건강하게 식사한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걱정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에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요. 건강을 소중히 여기시면서도 작은 정보 하나로 인해 최상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블루베리가 광고처럼 완벽한 식품이라면 어떨까요? 왜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중에도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여전히 높을까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계실까요? 또 과일 위주로 드시는 분들은요? 물을 충분히 마셔도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을 받을까요?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안색이 어둡고 피부톤이 칙칙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무엇을 먹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먹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귀한 선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섭취 방법이 올바르지 않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어 피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 영향을 주고 기억력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 환자였던 이서윤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블루베리 스무디를 한 잔씩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숙면을 취하는데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블루베리 속 천연 당분과 풍부한 섬유질이 밤 시간 동안에도 소화기관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신장도 쉴 틈이 없었고 잠의 질은 자연스레 얕아졌죠. 밤중에 3번이나 깨서 화장실을 가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 원인을 알려드리자 무척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물으셨죠.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니요. 사실 어떤 상황에서나 완벽하게 좋은 음식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슈퍼푸드라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블루베리 역시 먹는 시간량 그리고 궁합을 잘 맞춰야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혈액순환을 돕고 기억력을 선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부는 맑아지고 신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소화에 부담을 주고 혈액을 맑지 않게 하며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블루베리가 왜 기억력의 과일로 불리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더불어 우리가 흔히 지나치기 쉬운 3가지 중요한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런 습관들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칫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블루베리와 함께 섭취하면 해로운 음식에 대해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블루베리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섭취법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얻으시는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종종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곤 합니다. 유호진 선생님, 블루베리가 몸에 좋다고 들었는데 어째서 해가 될 수 있나요? 그 해답은 우리 신체가 블루베리를 소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귀한 식품입니다. 짙은 보라색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현재까지 알려진 식물 유래 항산화 물질 가운데 가장 강력한 효능을 지닌 것으로 세포 노화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신장, 심장, 뇌의 미세 혈관을 보호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도 낡은 기계처럼 점차 산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안토시아닌은 기계의 윤활유와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기계의 마모를 줄여 원활하게 작동시키고 수명을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불어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풍부하여 장 건강에 이롭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압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는 당뇨 환자분들께서도 올바른 섭취법을 따르신 뒤 혈당 조절이 원활해지고 수면의 질도 향상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블루베리를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들리는 잘못된 정보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피해야 하는 위험한 섭취 습관 3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두 식품 모두 건강에 좋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사실 이 조합은 50세 이후의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우유에는 락토스, 즉 유당이라는 이당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당은 락타아제라는 효소로만 분해 가능하며 중령이 이후 한국인 대다수는 이 효소가 부족합니다. 아시아인들은 해당 효소가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섭취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부 백만감 가스 생성 또는 묽은 변과 같은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화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면 간과 신장의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불필요한 대사산물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유에 단백질 성분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결합하여 항산화, 효능을 상당 부분 상쇄시킵니다. 유럽의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리류와 우유를 함께 섭취 시 한겸증 효과가 최대 6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일반 우유 대신 아몬드유, 오트밀유 또는 무가당, 두유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성 대체유는 유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화가 용이하며 비타민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산도가 높은 과일과 블루베리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로 블루베리를 오렌지, 파인애플, 망고, 키위 등과 함께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색감이 좋고 상큼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조합입니다. 해당 과일들은 천연산 성분 함량이 높습니다. 이 성분이 블루베리와 결합하면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속쓰림이나 복부 팽만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이렇게 섭취하면 위장이 충분히 휴식하기 어렵습니다. 간과 신장 역시 과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는 신체 피로 누적으로 이어져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야간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아침 기상 시 몸이 무겁고 정신이 맑지 않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해결책은 블루베리를 물식물성 대체유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스무디 형태로 드시고자 한다면 바나나나 오트밀을 추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화에 부담이 적고 에너지 보충에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많이 섭취할수록 좋다는 오해입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던 67세 여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많은 양의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셨습니다.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셨지만 수개월 뒤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으로 신장 기능 수치 이상 진단을 받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50세 이후에는 신체의 영양소 흡수 능력이 저하됩니다. 과도한 식이섬유나 항산화 성분을 한 번에 섭취하면 오히려 장의 피로를 유발하고 가스를 생성하며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에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국 피로가 누적되고 배뇨 횟수가 잦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해결책으로는 하루에 섭취하는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하루 30에서 40알 정도를 아침과 오후에 나누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직전에는 잠시 피해주세요. 바나나, 호두 그리고 단기 없는 요거트와 함께하면 흡수도 잘 되고 신장에도 편안합니다. 부담이 줄어들죠. 블루베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지혜롭게 섭취하면 최고의 천연 영양제가 되어줍니다. 젊음을 지켜주고 뇌 건강에 힘이 되며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기억력을 돕고 신장을 튼튼하게 지켜주죠. 대구에 계신 한 분의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은 높은 혈압과 깊은 잠을 못 이뤄 힘들어 하셨죠. 제가 식단을 조금 바꿔드렸는데요. 블루베리를 아몬드 우유와 함께 드시고 매일 밤 호두 3알을 더했습니다. 넉 주가 지나자 혈압은 안정을 찾았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게 됐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 또한 눈에 띄게 좋아졌죠. 저는 언제나 이렇게 강조합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먹는 법을 아는 것이 핵심이죠. 50살 이후 우리 몸은 영양분, 그 이상의 균형과 조화를 원합니다. 이제 블루베리와는 잠시 멀리해야 할 3가지 음식과 반대로 블루베리의 좋은 점을 더욱 키워주는 최고의 짝꿍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는 블루베리를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해 오셨다면 이어지는 이야기에 잠시 귀 기울여 주세요. 이 내용을 들으시면 아침 식단에 대한 생각이 새롭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블루베리를 자연이 준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하면 우리 몸의 신장, 심장, 기억력에 서서히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점을 모르고 3가지 흔한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조합은 바로 우유입니다. 제가 가장 자주 보는 안타까운 경우죠.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 스무디에 우유를 더하면 영양도 배가 될 거라 믿으시죠. 하지만 50살이 넘은 분들께는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유에는 유당 즉 락토스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를 소화하려면 락타제라는 효소가 필요한데요. 중년 이후 많은 한국인과 아시아인들은 이 효소 분비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유를 드시면 속이 불편하고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소화가 어려우면 배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간과 신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답니다. 결국 우리 신장에 무리가 가게 되어 피가 도는 것도 원활하지 않게 되고요. 몸속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또 우유 속 단백질 성분이 블루베리의 좋은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만나면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좋은 효과를 방해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몸에 좋을 거라 믿고 마신 한 잔이 오히려 소중한 우리 신장을 지치게 만들 수 있어요. 좋은 방법이 있답니다. 우유보다는 아몬드 우유나 귀리 우유는 어떠세요? 설탕 없는 두유도 참 좋아요. 이런 우유들은 속을 편안하게 해줘요. 소화도 잘 되고 비타민 E 성분과 오메가3 흡수도 도와준답니다. 신장이 조금 약하시거나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을 알아볼게요. 바로 오이랍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다들 깜짝 놀라세요. 오이도 몸에 좋은 채소인데 왜 블루베리와는 안 맞을까요?
그건 바로 오이 속에 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이 효소가 블루베리의 비타민 C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 블루베리의 소중한 비타민 C 성분이 오이와 만나면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려요. 특히 어르신들은 비타민 C가 부족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드시는 습관이 계속되면 몸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면역력이 약해져서 쉽게 피곤해지고 감기에도 자주 걸릴 수 있답니다. 피부도 생기를 잃게 될 수 있어요.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블루베리와 오이는 최소 1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게 좋아요. 샐러드에 같이 넣거나 함께 갈아 마시는 건 잠시 피해주세요. 잠깐의 시간 차이로도 비타민 C를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신장도 편안하게 쉴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 조심하면 좋은 음식이에요.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비타민도 많고 몸에 좋은 효소도 많죠. 하지만 브로멜라인이라는 성분은요, 어르신들께는 조금 조심해야 할 수도 있답니다. 이 브로멜라인이 블루베리의 산 성분과 만나면 위를 자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특히 저녁 늦게 드시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편히 쉬어야 할 위와 간, 그리고 신장이 밤새도록 일을 해야만 하거든요.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 수 있고요. 몸이 붓거나 잠을 편히 못 자는 날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이런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파인애플을 정말 좋아하시면 가급적 점심시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블루베리와는 같이 드시거나 드신 직후에는 피해주세요. 최소 60분 정도의 간격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시면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되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블루베리 섭취를 중단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블루베리와 잘 맞는 식품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블루베리에는 상극인 식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할 때 효과를 극대화하는 훌륭한 조합들이 존재합니다. 블루베리의 첫 번째 이상적인 파트너는 첫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 마그네슘, 펙틴이 풍부하여 혈압 안정에 기여하고 스트레스 완화를 도우며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흡수율을 높입니다. 아침에 바나나 반 개, 블루베리 한 줌, 오트밀과 우유로 스무디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속이 편안하고 하루 종일 꾸준한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요거트 속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은 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체내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또한 비타민, B군과 칼슘이 많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오후에 출출할 때 무가당 요거트 2스푼에 블루베리 한 줌, 그리고 아몬드 슬라이스를 약간 더하면 훌륭한 건강 간식이 됩니다. 셋째, 호두입니다. 호두는 블루베리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블루베리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제공한다면 호두는 오메가3와 비타민 L을 공급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기억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비유합니다. 블루베리가 피를 정화하는 필터라면 호두는 그 필터를 보호하는 방패와 같습니다. 매일 호두 서너 알과 블루베리 30알에서 4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조합은 신장 기능 저하를 막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한 환자분이 계십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72살 박지호 어르신입니다. 그분은 만성 피로와 잦은 건망증으로 고생하셨고 밤잠도 편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과 호두 3알, 그리고 따뜻한 아몬드 우유 한 잔을 드셔보시라고요. 석 달 후 다시 뵈었을 때 박 어르신은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가스불 끄는 것을 잊지 않아요. 그리고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잡니다. 그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한 약이 아닌 단지 식습관의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이 가진 힘입니다. 생존을 위한 식사와 건강한 삶을 위한 식사는 다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구성한 사흘간의 블루베리 건강 식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이 식단은 간편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장에 휴식을 제공하고 혈액 정화에 도움을 주며 숙면을 되찾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제 설명을 듣고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유호진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은 모두 이해되지만 매일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로 답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 한 끼부터 올바르게 챙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먼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오늘 저는 노년층 환자분들께 자주 권장하는 사흘간의 식단 예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날 신체를 깨우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날입니다. 아침 식사는 바나나 절반, 블루베리 한 줌을 무가당 오트밀 우유와 함께 갈아 만든 스무디 한 잔입니다. 천천히 음미하며 드시면 소화 효소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점심에는 시금치 샐러드에 구운 호두 몇 알과 올리브유를 곁들입니다. 속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싶다면 미역국 한 그릇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부드러운 현미죽에 찐 사과 몇 쪽을 올려 드시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식단은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고 부기를 가라앉히며 지친 신장이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둘째 날 소화 기능과 혈액순환을 증진하는 날입니다. 아침에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 한 컵에 신선한 블루베리와 치아씨드를 섞어 드십시오. 이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점심은 현미밥과 고등어구이 혹은 연어찜을 드시고 식후에 호두 3알을 섭취하십시오. 오메가3 성분이 심장과 뇌의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저녁으로는 찐 고구마 1개와 바나나 호두 아몬드 우유로 만든 스무디 한 잔을 권합니다. 이 조합은 혈압 안정에 기여하고 편안한 수면을 유도합니다. 셋째 날은 활력을 보충하고 숙면을 유지하는 날입니다. 아침 식사로는 통밀빵, 한쪽에 꿀을 약간 바르고 잘게 빻은 호두 3알을 얹어 드십시오. 생사과 몇 쪽으로 비타민C를 기분 좋게 채워보세요. 점심엔 기름기 뺀 닭고기 국수에 데친 채소를 곁들여 드세요. 식후엔 보리차로 신장을 편안하게 하고 저녁엔 두부와 블루베리를 드셔보세요. 치아씨드 샐러드에는 올리브유를 가볍게 두르고 무설탕 석류주도 좋습니다. 석류주 한 잔은 혈액순환을 돕고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줍니다. 단 사흘만으로도 몸이 가뿐해지고 아침에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밤잠은 깊어지고 특히 밤중에 화장실 가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앞서 이야기한 72살 박지우 어르신 역시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식단을 실천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식사만 바꿨을 뿐인데도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드디어 편안한 휴식을 찾았다는 신호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죠. 하지만 나이 들어가는 방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활기차고 맑은 정신으로 자신을 돌보는 삶, 혹은 지치고 약에 의존하는 삶. 그 갈림길은 매일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제안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에 글을 남겨주세요. 스스로와 약속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부터 나의 신장과 기억력을 소중히 여기겠다. 바른 식습관을 실천하겠다. 이 다짐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소중한 약속입니다. 건강은 우연이 아니니까요. 매일의 작은 선택이 모여 건강을 이룹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세요.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 유호진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편안한 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약이나 병원에 얽매이지 마세요. 자유롭고 활기찬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부엌에 흔히 있는 식재료에 대해 알아볼게요. 제대로 활용하면 신장과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음식 이야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